안녕하십니까. 제가 발표할 주제는 화학물질 노출 관리를 위한 노출 모델 적용 연구입니다. 공동연구자는 이인섭 실장님과 정수진 과장입니다. 우리가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에서 평가를 보면 위험성 평가는 유해성 평가, 노출 평가, 기준 비교.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할 건지 판단하기 위해서 노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기존 화학물질은 4만여 종, 1톤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17,000여 종인 거에 비해서 국내에서 노출 평가를 하는 것은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서 하는 178종만 노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화학물질은 유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럼 노출 평가를 하는 방법에는 노출 측정과 노출 추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출 측정은 대상 물질이 매우 한정되어 있고 전문가가 필요하고 비용이 매우 큽니다. 그에 반해 노출 추정은 새로운 방법으로서 불확실성이 있지만 많은 화학물질에 대해서 가능하고 이미 유럽연합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제도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규제 도구로서 노출 모델을 이용해서 노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출 모델의 시작은 화학물질 컨트롤 밴딩이고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노출 기준을 사업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작업 환경 측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도구로 코시2를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럽에서는 리치 법률 제정 이후에 이 노출 모델을 이용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조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도구로 참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본 연구는 화학물질 노출 관리 규제 및 노출 모델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조사를 하고 국내에 개발된 화학물질 노출 모델 현황을 조사하고 에세톡 TRA를 활용해서 실제 평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노출 평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은 국내 산업보건 분야에서 노출 모델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과연 화학물질 노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반적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고요. 노출 모델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 고찰을 통해서 논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컨트롤 밴딩 도입 시 우리나라와 같은 노출 모델에 대한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노출 모델을 사용하기엔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노출 모델 신뢰도는 있는 건지, 그리고 노출 모델의 제한점과 개선할 점은 뭔지,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미 등록 노출 시나리오와 현장에서 적용한 노출 추정치 현장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여러 노출 모델이 있는데 이런 여러 노출 모델의 상호 변환 프로그램 같은 이런 이슈들을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세톡 TR을 활용해서는 염화메틸렌 노출 추정값과 측정값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연구 자료로서는 크게 두 가지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하나는 2019년도 작업환경 측정 결과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작업환경 측정 신뢰성 평가 결과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DB를 이용한 것은 우리나라 작업환경 측정의 커버리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자료를 활용한다면 염화메틸렌을 어떤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또 가장 광범위한 측정값이 있는 것이 측정 결과입니다. 그리고 신뢰성 평가 같은 경우 노동부의 감독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공단에서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신뢰성 평가 결제를 하다 보니까 분석을 저희 부서에서 반을 하는데 사실 신뢰성 평가 결과가 측정 DB와는 달리 굉장히 노출 농도 높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염화메틸렌을 대상으로 이 두 결과를 비교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화학물질 노출 평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제가 이런 구조화된 질문을 하고 답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중요한 점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다. 그런데 측정 결과가 객관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 측정할지는 주관적이고 전문가의 영역이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정확한 노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출 모델에 대해서는 현재 측정 결과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해 화학물질의 노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노출 모델 사용이 필요한데
국내에서 너무 기계적으로 작업 환경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노출 모델도 그렇게 될까봐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가장 필요한 제도는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즉 유해성을 인지하고 노출 평가하고 기준과 비교해서 궁극적으로는 노출 저감 조치가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적용할 때는 노출 저감 조치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요구는 왜곡을 초래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위험성 평가를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인정을 해줘야지 그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다면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들이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노출 모델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서에는 상세히 담았는데요. 우리 영국에서 컨트롤 밴딩을 처음 도입했을 때도 우리나라와 같은 노출 모델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에서는 노출 모델을 규제 도구로서 인정하게끔 돼서 많은 노출 모델들이 밸리데이션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노출 모델도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할 점과 개선할 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별 노출 모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코시 이센셜이 제일 먼저 시작됐는데요. 이것은 액체나 고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체 환기냐, 국소백이냐, 밀폐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도 필요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출 관리를 할 수 없는 CMR 물질, 유해성이 높아서 완전한 밀폐를 필요로 하는 CMR 물질 경우 사용이 불가하고요. 창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 맥락이 같지 않은 방법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어서 좀 활용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에세톡 TRA는 아주 오랫동안 사용된 단순한 모델의 이지를 거쳐서 에세톡 TRA, 그리고 좀 더 더 나아간 모델들까지 개발되어 있고, 에세톡 TRA에 대한 밸리데이션은 일부 프락이라는 건 프로세스인데 프락에 대해서는 보수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노출 모델은 기본적으로 보수성이 강해서 어떤 추정값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일부 프락에서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고, 에세톡 TRA의 장점은 코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조치 필요 유무를 판단할 때 아주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처리한 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염화메틸렌에 대해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전체를 봤습니다. DB를 본 게 아니라 측정 보고서 전체를 보고, 측정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 엑셀로 표를 만들어 다음에 공정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걸 프락으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결국 이 프락과 벤틸레이션 두 개가 큰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화메틸렌 같은 경우 저희 몇 가지 프락으로 정리가 되는데, 프락 4, 프락 8, 프락 13, 프락 19, 이런 공정들에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환경 측정 자료의 프락별 측정값과 추정값을 비교해보면 아래표가 추정값입니다. 그리고 측정값입니다. 추정값들은 되게 높은 1을 초과하는 것이 많은 반면에 측정값들은 1 미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성 평가 자료입니다. 23건 가지고 했는데, 물론 측정값이 신뢰성 평가에서도 1 미만인 경우도 있었지만 1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신뢰성 평가의 조건에서 노출 모델을 돌려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노출 농도라는 것이 프락과 환기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어서 프락과 환기 종류에 따라서 측정값과 추정값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주로 나타나는 프락 4 같은 경우에 보면은 측정값들은 지금 잘 안 보시는데 초록색이 측정값들이고 이 핑크와 파란색이 추정값들인데요. 굉장히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신뢰성 평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정 정도 측정값과 추정값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톡 TRA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프락과 환기 종류에 따라서 노출 추정값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방법입니다.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그 위험성 평가를 사용하는 목적, 사용자 역량, 이용 가능 정보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에서 각각의 그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지 그리고 제한점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노출 농도라는 것은 맥락적인 상황에 맥락적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값 하나만 가지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할 때도 이런 정보들이 조사돼서 그 결과는 이런 정보들과 함께 해석이 돼야 되고, 이런 정보들이 조사된다면 우리가 노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연구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연마 메틸렌의 경우 국소배기 시설이 없으면 노출 기준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국소배기 시설 여부가 꼭 측정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노동부랑 같이 논의를 했는데, 저희가 너무 측정 결과를 사업주가 측정한 결과에 의지해서 정보의 사업들을 해오지 않았나. 적어도 국가에서 화학물질의 노출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가장 높은 노출이 어떤 공정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작업환경 신뢰성 평가나 정보 보조공으로 이루어지는 화학물질 관리 사업에 이 노출 모델을 활용해서 노출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